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늘라 판타지. 자, 이번에는 우리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영역이 두 가지 가능한 우리 천상의 목소리 김희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이찬원님과 마찬가지로 채널A의 행복한 아침에 우리 희재님 나오게 해달라. 지난주에 아마 신유 씨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그걸 좀 보셨나 봐요. 그게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이제 연예인들 토크쇼예요. 수요일은 이제 목요일은 저랑 이호선 박사랑 이제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큰 소식, 작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고, 수요일 날은 매주 관심 받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토크쇼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신유 씨 나와서 이제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우리 희재님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첫 번째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메인 작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더니 섭외만 해달라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김희재님과 이찬원님의 컨펌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그 저희 소속사 이사한테 이렇게 통해서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이제 유에라 프로젝트에서 당분간은 콘서트 때문에 다른 프로 못한다. 이제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제 그 내면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종편의 아침 방송 그 시청률이 보통 이제 한 1에서 많이 나오면 2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은 뭐 1에서 2만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KBS 시청률도 잘 안 나옵니다. SBS 시청률도 잘 안 나오고 MBC 시청률도 잘 안 나옵니다. 대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은 한 8에서 10 정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한 5에서 6 정도, 조금 남아 한 4점 정도 나옵니다. 그건 뭐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근데 그 유에라 프로젝트는 TV조선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우리가 키웠는데 종편이라도 좀 시청률 높은 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 JTBC 아는 형님이 되겠죠. 그리고 뭐 MBC에는 뭐 복면가왕도 되겠고,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라디오스타에 나가면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SBS 하면 뭐가 또 올라요? 시청률 높은 거? 미운 우리 새끼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MBC는 시청률 높은 게 복면가왕, 그리고 라디오스타, KBS는 불후의 명곡, 이거 한 9 정도 나옵니다. 불후의 명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1박 2일 게스트 같은 거 이슈 되죠. 그리고 이제 SBS는 미운 우리 새끼가 가장 커요, 시청률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제 다른 프로를 전하면은 우리가 지금 콘서트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청률이 높은 데에서 연락이 오면 오죠. 예? 얼마 전에 그러면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는 뭐냐? TBS FM인데, 교통방송인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영탁씨가 부탁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영탁씨가 거기 게스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실은 했고, 그리고 원래는 또 그걸 그만뒀어야 돼요. 원래 그 정도 짬밥이 된다라면. 근데 지금도 계속 의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스터트롯 서울 감사 콘서트를 앞두고 우리 그때 임영웅 씨와 그리고 영탁 씨 빠지고 장민호 씨, 이찬원 씨가 나갔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 아니 영탁 씨는 목요일 날 하는 고정 코너가 있어요. 목요일인가요? 그죠? 맞죠? 제가 요일은 지금 일요일인가? 잠깐, 목요일인가 일요일일 거예요. 잠깐만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FM 95.1 교통방송의 음악 반전 코너에 고정 출연합니다. 일요일입니다. 그건 제가 영탁이 특별히 부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주에 라디오 정호희망국 김신영 라디오도 나가고 뭐 이수영도 나가고 다 나갔거든요. 근데 또 저럴 수는 있어요. 또 TBS FM이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세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의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들이 특히 많이 듣기 때문에, 왜냐면 교통 소식을 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교통, 방송, 그러니까 TBS FM DJ를 짧게 한 몇 개월 했었어요. 또 게스트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일이 좀 많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요거 이찬원 씨 팬들도 같이 보라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우리 왜냐면 김희재 씨와 같은 소속사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한 아침에 출연권은 획득했어요. 그러나 유에라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지금 콘서트 때문에 바쁘다,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죠. 그러면은 또 오늘도 그 이찬원 씨 글을 제가 딱 봤는데 댓글이, 그러면 왜 다른 형님들은 이렇게 CF에 잘 나가느냐? 그 설명해드려요. 미스터 트롯 7인방 중에 사실은 이제 현역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순서대로 임영웅 씨, 그리고 영탁 씨, 그리고 장민호 씨. 뭐 정동원 군은 현역부라기보다는 그냥 트로트 신동이죠. 그리고 대학생부가 있어요. 대학생부. 대단한 겁니다. 이 진선미 중에 미가 된 거.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시청자 투표하기 전까지는 1위였잖아요. 그죠? 이찬원. 그리고 누가 있어요? 김희재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존에 그래도 팬덤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장민호 씨는 남자는 말합니다로 팬덤이 또 형성되어 있고, 서울 경기보다는 지방에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탁 씨는 그래도 네가 왜 거기서 나와서부터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형성됐고, 또 우리 임영웅 씨는 아침마당에 5주 연속 우승하면서 그때부터 팬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CF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는요, 디지털 데이터, 뭐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빅데이터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유튜브 구독자 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지금 이제 80만이 넘었죠. 그리고 우리 영탁 씨는 또 제가 아까 보니까 한 30만이 넘은 것 같던데, 얼마 전까지는 뭐 10만, 20만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민호 씨는 사실은 좀 특수 상황인 게, 찐팬들이 좀 좋아하세요. 옛날부터 있었던 두톤충 팬들이, 우리 선생님 팬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에 나가서 안 그래도 40대 중반의 남자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남자 감성이랑 딱 떨어진 거고, 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기존에는 트로트 그 부르는 성향이 이렇게 갔더라면요,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일단 우리 희재님은 유튜브 빨리빨리 해서 성장하는데, 일단은 팬카페가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샤이 팬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팬카페 가입 안 하시고 우리 희재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팬카페에 다 집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척도예요. 왜냐면은 기업의 마케팅 팀은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사는 거거든요. 왜 이미지를 사겠어요? 그 팬덤으로 우리 물건 좀 사줘라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형님들이 CF를 찍잖아요. 그럼 팬클럽 또 팬카페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우리 임영웅 씨, 영탁 씨, 장민호 씨 거를 산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찬원 씨가 먼저 이제 팬카페 형성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찬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찬원 씨는 좀 팬덤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찬원 씨는 팬카페가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고 이걸 모으려고 하는데 잘 안 모아져요. 이게 왜냐면 초창기에 모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팬덤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주축이 돼갖고 모든 걸 막 이끌어 나가요. 근데 우리 현역부가 아닌 학생부나 사실은 군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끌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여러 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지 말고요, 뭐 미국으로 치자면 조그만 주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의 팬덤인 사람들은 그냥 큰 도시가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팬카페를 누군가가 모으는 좀 합심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요. 제가 기존에는 그래도 스케줄이 나오면은 블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한 대표랑 좀 길게 통화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년 9월까지는 죽으나 사나 유에라 프로젝트에서 100%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는요, 내년 9월 이후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야? 에이전시 개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권영찬닷컴 대표이자 소속이기도 합니다. 대표이지만 소속이니까요. 근데 저희 회사로 바로 일이 들어와요, 다이렉트. 그럼 우리가 핸들링을 해요. 근데 에이전시에서 들어오면은 에이전시에서는 일을 소개해주고 가교 역할을 하고 대행 피를 받아요. 보통 아주 인기 연예인들은 한 3%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저 정도 되면은 한 5%나 좀 더 달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잡아오는 거 봐갖고 5에서 10% 정도, 보통 5% 줍니다. 그리고 좀 더 인지도가 좀 낮게 되면은 30%까지 떼갑니다. 예. 그게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아무리 일을 잡아가도 10% 수수료 받으려고 그걸 하겠어요? 그냥 유에라 프로젝트 알아서 다 해라. 우리는 9월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왜 그러면 유에라 프로젝트 다음에 블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김희재와 이찬원을 데려갔겠어요? 미래성을 보는 거예요. 9월까지 그래 유에라 프로젝트가 알아서 하시고 잘 해서 우리는 받아서 우리 또 우리대로 잘 하겠습니까? 계획을 길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김희재님은 팬 여러분은 급하게 생각하면은 마음 터져버려요. 답답해, 속상해, 속병 생겨요. 우라병. 그래서 길게 보시라는 게 9월까지 보시라는 게, 왜냐? 일단은 이 유에라 프로젝트는 주식회사예요. 내년 9월까지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현역분은 일단은 CF 개런티를 높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찬원 씨와 김희재 씨는 팬덤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CF 단가가 기존 현역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에라 측에서는, TV조선 측에서는 이쪽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다 공략한 다음에 더 이상 찍을 게 없다. 그러면 이쪽을 밀어줄 확률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면은 대신 이제 이찬원 씨는 진선미 중에 미고 또 뭐 찬또백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그래도 3개를 찍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김희재 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뭔가 좀 힘이 하나가 대동단결이 돼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처럼. 그래서 좀 누군가가 좀 구심점이 돼갖고, 그러니까 팬카페,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돼서 여러분들이 좀 흩어져 있는 샤이 팬들을 좀 많이 모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행복한 아침에 채널A에 출연 섭외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에라 프로젝트에서 우리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콘서트도 콘서트지만서도 일단은 아침 프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신유 씨도 되게 어렵게 섭외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여러 군데 라인업 해갖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아침 방송도요, 시청률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2% 되면은요,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뭐 칼자루를 진 유에라가 안 한다면은 뭐 저도 별 수 없는 거죠. 대신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는 미래성을 보고 움직였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너무 다급해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희재만 왜 CF가 없어요, 광고가 없어요 하면은요, 속 터지는 건 그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7인방을 이제 아이들에 비교한다면 다른 아이들은 다 막 CF도 찍고 먹는데 우리 아이만 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근데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긴 미래성으로 보잖아요. 언젠간 찍을 때 되면 다 찍게 돼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희재님은 왜 CF 찍어야 하면 내가 알면서도 그 얘기를 다 못 해드려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좀 더 길게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아무리 희재님이랑 이찬원 씨가 노래를 잘해도 쇼락 프로에 나가서 편집되는 걸 보면은 뭐냐면 아직까지 스피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먹는다고 해요. 사과나 과일을 따먹는 것처럼 그 빈 짧은 시간 안에 탁 치고 들어가갖고 딱 따먹어갖고 하는 거거든요. 호흡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통 연차가 5년, 6년, 7년, 10년 차가 돼야지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잘하는 거랑 그 오락 프로 나가서 딱 따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콜센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TV 조선에서 조작한다는 것보다는 자, 현역부가 상품 가치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부 대학생부보다는. 그럼 그거를 상품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방송에서 밀겠죠. 그러면 가치는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땐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희재님한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누구 한 분이 좀 모아갖고 조직력 있게 움직여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블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는 거니까 좀 마음 편안히 생각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요번에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또 여러 프로그램에 또 뭐 우리 찬원 씨, 희재 씨 계속 좋게 얘기하고 다니면요, 이미 뭐 우리 영우 씨, 영탁 씨, 민호 씨는 뭐 일이 다 있는데요, 뭐. 예, 굳이 저까지 뭐 도와줄 필요가 있겠어요. 알아서 소속사에서 잘하고, 알아서 유에라에서 잘하는데, 근데 찬원님이랑 희재님은 미래성을 모으고 가는 거니까 저도 주위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또 채널A 행복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섭외해 주는 걸 되게 고마워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수찬 씨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수찬 씨는 아버님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통화하고, 매니저랑 통화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할 테니까 좀 나와라 해서 수요일 날 다른 방송이 있는데 한번 스케줄을 맞춰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소속사니까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에 있으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이요, 근데 보이스트로 보셨죠? 제가 나 방송 열심히 해야겠구나, 강연 열심히 해야겠구나. 저는 이제 저 급의 강사를 이제 죄송한데 잘난 척 하는 건 아니고 A급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A급 강사들은 이제 보통 제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 7월 달에만 강연 20개씩 뜁니다. 요즘에 강연 20개 못 뛰어요. 3개, 4개 하면은 많이 하고요. 그것도 지자체에서 다 막았어요. 200명 이상 모이지 마라. 100명 이상 모이지 마라. 50명 아래로 해라. 그러면 강연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한 3, 400명 모여야지 강연료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명, 100명, 그것도 50명으로 줄여버리면은 강연료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좀 편안히 생각하고 우리 한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짜보고, 그 전에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요, 팬카페를 모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팬덤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각기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각기 다 누구를 찍는데 이게 하나로 합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표가 안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제 방송을 듣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딴 거 없이 좀 팬덤을 좀 모아주셨으면 해요. 지금은 막 흩어져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걸 이렇게 모아갖고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를 기점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니까 팬카페에 들어가니까 이제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양도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90점 있는 데서 쭉쭉쭉 하면요, 이게 커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CF를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건요, 앞으로 찍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것만 희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만만한 회사 아닙니다. 만만한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는 아무튼 유에라 프로젝트에서 칼자루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기 전까지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이름만 소속사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좀 시간이 나오면 여기서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 한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역부도 수익 배분율을 어떻게 하는지 다 들었어요. 그건 제가 공개 안 할게요. 예. 그건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김희재님 팬 여러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막
주원부원하고 저도 팩트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팩트만 얘기하면 또 상처 아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은 뭐냐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놓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길게 보면서 우리 희재님을 이끌자고요. 네. 김희재 최고입니다. 김희재 팬클럽이라면 최고입니다. 아니 우리 희재 어머니 도대체 어릴 때 뭘 먹었기에 우리 희재님처럼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미래성이 그냥 어마어마한 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요즘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조금 속상은 하시겠지만 또 김희재 최고, 김희재 팬클럽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